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북한에서 추가로 군수물자를 얻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대표단 파견을 모색하고 군수품 지원 대가로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한국 정부도 이 같은 북러 간 거래는 제재 위반이라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3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북한이 러시아 용병그룹 바그너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한 사실을 다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추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우려해왔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를 얻기 위해 북한과 다시 접촉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have new information that Russia is actively seeking to acquire additional munitions from North Korea. Now, at the center of this effort is an arms dealer by the name of Ashat Merkachev.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에 북한 무기 판매를 시도한 혐의로 이날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른 슬로바키아인인 아쇼트 무크르티체프가 러시아 정부 관리들의 지원을 받아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비밀 무기 합의를 중개하려고 시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래를 통해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식량과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s part of this proposed deal, Russia would receive over 24 kinds of weapons and munitions from Pyongyang. We also understand that Russia is seeking to send a delegation to North Korea and that Russia is offering North Korea food in exchange for munitions. 커비 조정관은 또 북한은 이 밖에 무크르티체프를 통해 탄약 공급을 대가로 상업용 항공기와 원자재, 상품 등 다양한 물자를 교환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모든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경고했습니다. We will not hesitate to target such malign actors in the future. Now, at the same time, we're going to continue to identify, expose, and counter Russian attempts to acquire military equipment from North Korea or from any other state that is prepared to support its war in Ukraine. 한국 정부도 북한과 러시아의 탄약 거래는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유엔 안보리 결의상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금지돼 있다면서 미국 정부 발표 내용과 관련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북간 뉴욕 채널이 중단됐다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소통 창구가 많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여러 차례 대화 제의를 했는데도 북한은 응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교과서 문제로 한일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데 대해서는 양국 간 긍정적 합의를 3자 협력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비공식 대화 창구인 이른바 뉴욕 채널이 의미 있게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는 한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9일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한 관련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많은 대화 창구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고위 관리들은 대화에 대한 우리의 바람을 거듭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북한은 응답을 하지 않고 있고 관여하려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의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봤으며 이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은 뉴욕 채널이 의미 있게 작동한다고 볼 수 없으며 미북 간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최근 한국과 일본이 일본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 문제로 충돌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한 VOA의 질문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역사 관련 사안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고무적으로 여기며 이런 긍정적인 조치를 취한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동맹이 민감한 역사 문제를 다루는 동안에도 우리는 우리가 공동으로 모색하는 지역적 국제적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수 있는 미한일 3국 간 기회를 얻기 위해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제임스 맥콘빌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군의 전투 능력과 자유수호 의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맥콘빌 총장은 30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한국군은 매우 좋은 전투 능력을 갖고 있고 자유수호에 헌신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려 한다면 한국군의 능력과 의지에 대해 걱정해야 하느냐는 후속 질문에도 북한은 한국군의 능력과 의지를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맥콘빌 총장은 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거나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군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당연히 적들은 미국 육군에 대해 걱정해야 하며 미국 육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준비된 군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마지막 날 주최국들은 지역별 회의를 각각 주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더욱 증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패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해 3년간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3일째 마지막 날 미국과 한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가 각각 지역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발전을 주제로 주관한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민주주의 증진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와 기술 관련 규칙을 강조하면서 권위주의 정부의 기술 악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We are pushing back vigorously on authoritarian governments, increasing use of technology to abuse human rights and undermine democracy. That starts with shoring up our resilience against efforts by autocratic governments to sow distrust in democracy, to weaken our institutions, to reach across borders, to target people in our countries.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정보당국의 연례 위협평가에서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 권위주의에 대한 항목을 추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세계 민주주의 후퇴에 기술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긍정적인 기술 규범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ithin liberal democracies, governments, civil society, and business will need to work together and with urgency to achieve widely held norms and maintain and improve positive technical standards for digital technologies so that we can ensure the free flow of digital information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to the future.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부패 척결을 주제로 주재한 회의에서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하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도 부패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며 부패 척결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회의에 참석한 인태 지역 장관들이 부패 대응의 도전과 성과 서울선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국 주재 회의에 직접 참석해 부정부패가 우리의 집단적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국가안보 노력에서 부정부패 방지를 강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공급망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30일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타이 대표를 만나 최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의 보호장치 조항 발표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이 대표는 반도체 지원법과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과 관련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간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서울시가 탈북민 단체와 첫 간담회를 갖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과 자립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청에서 탈북민 정착과 자립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탈북자 동지회와 숭이 동지회, 비욘드 더 바운더리 등 14개 탈북민 단체들과 협의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들이 겪는 고충을 전달하고 탈북과 한국 정착 과정에서 생긴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정신건강관리, 탈북민 대학생과 청년 취업 지원, 탈북민 지원 예산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탈북민들의 한국 입국은 자유와 희망을 위한 결단으로 서울시와 의회는 탈북민들이 심리 안정과 건강 회복을 바탕으로 조속한 자립과 자활을 달성하고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과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